2013년 최신상형 엘라 393 메탈 소잉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393 메탈 소잉은 중공업용급 수준의 가정용 재봉기입니다. 기본 액세서리는 기존 제품보다 최고로 많고 노루발 구종, 쪽가위, 줄자, 기름, 기타 등등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393 메탈 소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터블 가방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며 밑에 바디 아랫부분에 사각형 그 몸체 고정형 케이스가 부착이 되어 있고 위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 포터블 가방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포터블 가방형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테이블형 이 두 가지가 있으니 꼭 구매하실 분들은 헤드만 원하시지 않는 분은 포터블 케이스라든지 전용 테이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393 메탈 소잉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은 주로 여러 군데 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겠지만 주로 학교, 학원, 공방, 문화센터,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곳에서 힘세고 튼튼한 미싱을 구매하시고자 하셨다면 393 메탈 소잉을 추천합니다. 가정용 가정집에서 소량으로 부업도 가능한 재봉틀입니다. 일반 재봉틀보다 스피드가 조금 더 빠르고 전기 용량은 보통 시중의 가정용과 동일합니다. 393 메탈 소잉은 참고로 전체 바디 자체가 평바디로 전체가 평평합니다. 바디 몸통 전체가 주물로 되어 있으면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자, 그럼 특징을 지금부터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3 재봉틀은 전체가 통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플랫바디입니다. 플랫바디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통의 전체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바디 전체가 그냥 프리암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으며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평평합니다. 무게는 약 한 7.5kg 정도 가량 갑니다. 이게 전체가 알루미늄 다이아 캐스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가볍고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구성이라든가 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시중의 재봉틀은 보면 지금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속에는 주물로 되어 있고 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그냥 앞면과 뒷면 전체가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 주물 바디가 아예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재봉할 때 힘이라든가 파워를 전혀 쓰지 못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힘이 센지 나쁜지 안 좋은지 구분을 못 하시지만 향후에 좀 쓰시다 보면 그렇게 많이 좀 느끼시고 엘라미싱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393 메탈 소잉의 바디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랫면, 앞면, 윗면이 전체가 손쉽게 그냥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나 유지 보수 관리가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요거는 현재 포터블형이고요. 자, 포터블형의 경우에는 여기 흔들림 방지라든가 여기 이탈 방지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요걸 꼭 제끼셔야 됩니다. 포터블형은 이렇게 꼭 제껴 주세요. 헤드를 뒤로 제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맨 처음에 앞면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면, 앞면 전구 교체라든가 기름 급유라든가 기타 등등 유지 관리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끔 원터치로 보세요. 이렇게 제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전구도 들어있고 각종 속에 여기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시 오일류라든가 청소 기타 등등 하실 때 아주 편리하겠죠. 하시면 되고, 앞부분에 실토리 커버 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시면 앞에서 이렇게 북집 끼우고 청소할 때도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헤드를 뒤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더 이상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고,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마입니다. 가마고 여기 북집,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톱니 다운 기능 장치입니다. 이렇게 톱니 다운 기능이고, 여기가 여기 파워 모터, 일반 모터보다 훨씬 파워가 세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환하게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사용 및 유지 관리, 청소, 기타 등등 뭐 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지금 만약에 헤드를 분리하시고 싶으면 요 밑에 보면은 요 밑에 나사 하나, 둘,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드라이브로 살짝 풀면 힌지 쇠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쏙 빠집니다. 헤드가 쏙 빠지기 때문에 헤드만 별도로 장착하시고 하실 때는 여기 쇠 두 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풀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요게 그 전체가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물 바디에다가 도장을 하는데, 이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위에 상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장이 아주 매끈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부로 들어가게 되면 도장색이 조금 연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의 하부에는 대부분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좀 연하게 되어 있거나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특히 뭐 발이라든가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에 살짝 페인트가 까져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재봉틀에 뭐 하자라든가 문제점 아니오니 이런 거는 뭐 반품이나 환불 이런 대상은 되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바디 전체가 메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아랫부분을 속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헤드를 앞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윗뚜껑은 여기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사가 있는데, 요거 나사 위에 카바 나사 두 개를 빼시면 윗뚜껑이 전체가 빠집니다. 이렇게 나사 두 개를 풀면, 세 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윗뚜껑이 빠지면 전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윗부분이 여러가지 뭐 쓰시다 보면 유지관리라든가 보수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그냥 한눈에 다 시원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또 헤드까지 이렇게 뒤로 넘기면, 말하면 밑에부터 앞에부터 윗면까지 사용자가 모두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393 메탈 소잉은 각종 편리한 기능 및 스티치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에 뭐 자동 시울 끼우기, 커팅 장치, 단축구멍 만들기, 폭 조절 다이얼, 땀수 다이얼, 이런 거 전부 고급 기능들이죠. 보통 저가형 기계에서는 폭 조절, 땀수 다이얼 조절 이런 게 보통 되지 않고 한두 가지밖에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압력 조절 장치, 톱니 다운 기능 등등 이렇게 고급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뭐 힘세고 뭐 속도 빠르다고 공업용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하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스티치, 단축구멍이라든지 오버록이라든지 지그재그 뭐 짜집기, 기타 문양들을 여러가지 조금 활용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요 미싱 393 메탈 소잉 하나만 있으면은 힘도 세고 튼튼하고 직선 박음질도 잘 되고 소음도 작고, 그렇다고 해서 울림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전기료 자체도 아주 조금만 먹기 때문에 거의 뭐 산업용에 뭐 6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393 메탈 소잉은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이 추천하는가 하면 공업용 미싱을 가정집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바로 미싱을 393 메탈 소잉을 추천합니다. 393 메탈 소잉 층간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속도 빠르고 힘 좋고 튼튼하게 10년, 20년, 30년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재봉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봉기 구매 시 참고사항 및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처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사항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구매 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정집에서 힘 좋고 속도 빠르다고 공업용 미싱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공업용, 산업용이든 영업용이라든 어떤 이런 미싱들은 대부분 지하 공장, 대형 상가, 봉제 공장,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이 주 목적인 제품이에요. 요즘 그리고 최근에는 무소음 모터라고 이렇게 장착하면 소리 안 난다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주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음 모터라든가 이런 거는 돌려보시면은 본인의 집에서는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는 모터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도 아래층, 위층, 반대로 위층, 옆집, 좌우로 옆집 이런 집에서는 반대로 본인이 사용할 때는 그냥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나고 모터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서 잘 조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집에서 본인 집에서 쓰고 있는 이 소리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바닥이라든가 벽체가 울리기 때문에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서 바닥을 이렇게 그 테이블 다리를 통해서 진동으로 방 바닥면을 울리게 됩니다. 벽체라든가 울리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 소음이 아니고 진동 소음으로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진동 소음이 바뀌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층간 소음이 발생합니다. 진동 소음은 일반 소리와 달리 우웁니다. 벽체가 울어서 우웅거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래층이나 윗집이나 다른 집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소리가 우웅거리고 벽체가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쉽게 말하면 이게 모터가 가정용 미싱 모터 같으면은 65에서 85W 정도 되는데 일반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450에서 한 650W 정도 됩니다. 용량이 650W 정도 가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고 이 힘에 의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는 모터 소리가 안 날 수 있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동 소음으로 바뀌어서 다른 집에서 반대로 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용은 반드시 그 대형 상가라든가 큰 공간 속에서 진동 소음 아예 걱정 없다 하시는 쪽에서는 추천드립니다. 포터블 케이스의 구조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터블 케이스는 이렇게 뚜껑 덮을 수 있는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클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고정하고 풀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쪽 좌측면으로는 확장판 겸용으로 확장판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을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확장판처럼 옆부분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장판 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헤드 지지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헤드를 뒤로 넘기시거나 유지관리해서 보실 때는 이걸 제껴 주시고 뒤로 밀어 주셔야 헤드가 넘어갑니다. 이때 헤드를 넘기면 여기 지지대가 헤드를 넘기면 지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헤드를 집어 넣으실 때는 요거를 밀어 넣어 주시면 잠깁니다. 헤드를 들어 올리면 풀리고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고 사용이 끝나셨을 때는 요거 접어 올리시고 카바를 이렇게 닫아서 양쪽에 이렇게 잠그시고
보관이라든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용 테이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테이블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조립된 상태로 가지 않고, 자, 전체가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용 테이블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다리 두 개와 이렇게 쫄대 뒷면에 하나, 앞에 하나는 쫄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맨 먼저 여기 보시면은 조립하실 때 다리에 요 고무발이 있거든요. 고무발을 먼저 다 잠궈 주세요. 끝까지 잠그시고, 얘도 끝까지 잠그시고, 얘도 끝까지 잠그신 다음에 꼭 맨 먼저 잠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쫄대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대시고, 벽면 뒤에 쫄대를 하나 뒷부분에 거 쫄대 하나 대어 주시고, 두 개를 잠그신 다음에 테이블을 뒤로 눕히시고, 테이블을 뒤로 눕히신 다음에 요거 쫄대 밑에 아대 이렇게 잠그실 때 작은 볼트로 잠그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리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조인 다음에 테이블을 뒤로 눕혀놓고 긴 볼트 4개를 딱딱딱 4개를 먼저 한번 잠근 다음에 걸어놓고 잠근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꽉 잠궈 주세요. 잠그시고 테이블을 똑바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이 볼트를 전부 다 꽉 다시 잠궈 주세요. 잠궈 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테이블을 약간 흔들어 보면서 딱 고정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이상 풀 필요 없고, 균형이 안 맞아서 테이블 전체가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부분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살짝 풀어서 수평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수평 맞추신 다음에 여기 코너 각 부분에 테이블 기본 구성물에 보면 검정색 그 쿠션용 그 테이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4군데 코너 모서리에 각각 해주시면은 진동도 흡수가 되고, 요 앞부분에 요거 카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드럽게 잘 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요거 없을 경우에는 재봉틀이 바닥면까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열리질 않아요. 안 열린다고 해서 고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요거 패드 같은 요거를 살짝 붙여 주시면 돼요. 동전 모양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를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물 중에 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은 들어있지 않고, 이 안테나 쇠걸이 이렇게 W자처럼 생긴 이 안테나 쇠와 그 다음에 목봉 2개가 있습니다. 목봉 2개는 이렇게 큰 실패를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고, 여기 실토리 알을 꼽아 놓으셔도 됩니다. 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안테나는 제일 앞부분에 쇠를 하시고, 뒤에 2개는 목봉을 하시고, 안테나는 앞에서 봤을 때 뒤로 똑바로 가게끔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393 메탈 소잉의 기본 구성물과 기본 재봉틀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93 메탈 소잉 한글 설명서. 요거는 전자 발판이 굉장히 크고 묵직해서 밀리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발판이 굉장히 크고 묵직한 발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구성물이 보면 케이스 함 상자, 기본 액세서리 함 상자가 들어가 있고, 이 속에 이 구성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구성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실토리,
실패 쿠션, 바늘, 오버로 가이드, 핀, 철판, 그 다음에 쪽가위, 여기 자수가위라고도 합니다. 줄자, 인치, 센치, 드라이버 2개, 기름, 그 다음 실따개, 요 따개는 속에 빼면 들어있습니다. 단축구멍 노루발, 주름, 파이핑, 말아받기, 단뜨기, 투명, 프리모션 자수 노루발, 그 다음에 지퍼 노루발. 지금 저희가 출시한 기종 중에서 이런 가격대 이런 제품 중에서 구성물이 기본 구성물만 하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옵션 노루발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거의 전구성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봉틀의 기본 구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요거는 미실 감기, 자동 미실 감기. 그 다음에 요거 실 작은 거, 작은 실 사용하실 때 실 2개를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실 꼽는 실 배꽂이 2개. 요건 핸들, 그리고 편리하게 실 그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루발 압력 장치. 노루발 압력 장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테두리 중간 봉 말고 가쪽에 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턱 하고 올라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내려가고 가위 거를 터치하면 이게 최초 배송 시에 이게 턱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자세하게 보시면은 중간에 금이 하나 있어요. 정중앙에. 이걸 조금 내려서 한 중간까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중간 정도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제하는 거고,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사용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원단이 두껍거나 잘 안 차고 나갈수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루발 압이 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실 장력 조절 다이얼. 이건 항상 4에다 두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요거는 자동 실 끼우기. 요거는 앞에는 커팅 장치. 실 커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터치 노루발, 바늘, 침판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북집 카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 지그재그 폭과 단축구멍을 조절할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폭 조절이 됩니다. 폭 조절 다이얼. 그 다음에 요거 스티치 선택 다이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땀수 다이얼 0에서 4까지 이렇게 땀수 그림이 그려져 있죠. 0에서 4까지 된다. 후진 레버 누르면 원단이 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후진 레버. 그 다음에 이건 풀리라고도 하고 핸들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돌리면은 재봉틀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거는 미실 자동 감기 하실 때 요거를 왼쪽으로 풀면 미실 감기만 작동하게끔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풀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또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발판 꽂이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미실 감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한번 켜시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전원을 이렇게 꼽아 넣어 주세요. 꼽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안테나 봉을 다 설치하셨으면 실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한번 걸어 주시고, 맨 처음에 여기를 거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요 갈고리 철사 꼬부라진 것처럼 여기 한번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꼭 걸으셔야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실 끼우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당겨서 실이 쏙 들어가게끔, 접시 사이에 쏙 들어가게끔 실을 한번 당겨 주셔야 됩니다. 저 속에 안 들어가면 실 감길 때 헐렁하게 감깁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이제 북집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시고, 책상형으로 하시면은 손을 밑으로 넣으시면 더 편리하시고, 포터블형 하실 경우에 손을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북집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책상형 하시면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실토리알이 있으니까 실토리알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톡톡 쳐서 실토리알을 빼시고, 그다음 지금 촬영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자세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이 실토리알을 자세히 보시면은 실토리알 윗면에 홈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홈이 하나 파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홈 파진 부분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철사처럼 튀어나온 얘하고 파진 부분하고 맞춰서 홈을 맞춰서 이렇게 딱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좀 여기 집어넣은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살짝 한번 접으셔가지고 이 동그라미 홈 있는 데다가 밑에서 위로 실토리알을 꼽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 꼽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각도를 90도로 하신 다음에 이걸 우측으로 밀어주세요. 뽕을 우측으로 밀어주시고 밀어 놓으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풀리를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속 풀리를 본인 앞으로 이렇게 한 30도 각도 정도 이렇게 풀어주세요. 요 겉에 거 말고 속에 거. 겉에 거는 잡아주시고 속에 거를 본인 앞으로 이렇게 풀면, 손으로 다 풀면 처음에 좀 빡빡합니다. 이렇게 한 30도 정도 각도 정도밖에 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게 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발판을 90도 각도로 잡으시고 처음에 한 20바퀴나 10바퀴 정도 간격도로 살짝한 발판을 밟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쪽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실을 탁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밟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감기게 되면은 자동으로 딱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은 좌측으로 열을 탁 밀어주시고 실토리알을 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큰 풀리를 잡아주시고 속 풀리를 한 손으로 해서 꽉 잠궈주세요. 이번에는 뒤로 해서 꽉 잠그시면은 한 30도 정도 각도 정도밖에 더 이상 안 갑니다. 꽉 잠그셔도 속에 거를 꽉 한번 잠궈주세요. 살며시 잠궈 놓으면은 재봉틀이 헛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세게 안 잠그셔도 되고 잡고 꽉 한 번만 잠궈주세요. 다 감은 실토리알을 북집에 끼우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리는 방향의 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잡으시고요. 아래쪽으로. 자, 북집 꼭지를 위로 올리신 다음에 집어넣으시고 요 실을 잡고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북집에 보면 이렇게 찢어진 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틈 사이로 당겨서 이 쇠판 사이로 실이 쏙 들어가서 탁 잡아 당기면은 정중앙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이 정중앙에 나오면서 이렇게 당기면은 좀 끈끈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한 10여 cm 이렇게 놓으시고,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한 10cm 정도 이렇게 하시고 북집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 북집을 이렇게 홀더를 레버를 잡으신 다음에 푹 집어넣으시면, 책상형 같으면 아래쪽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 꼭지를 위쪽으로 하셔가지고 위로 해서 올려놓고 꼭지를 위로 놓고 똑소리 나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똑소리 나게. 잘못 집어넣으시면 이게 북집이 빠질 수 있으니까 꼭 똑소리 나게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요 꼭지 부분이 좌우로 뒤집어지지 않게끔 꼭 이렇게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바는 닫아 놓고요. 자, 이때 이제 뭐 위실 거북이 하시기 전에 로르발 레버, 여기 로르발 레버라는 건데 로르발 레버 들어 놓아 주시고, 참고로 제가 지금 혼자 찍고 있어서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실을 여기에다 한번 걸어 주시고, 자, 그 다음 철사 스프링 같이 아니 스프링이 아니고 철사처럼 생긴데 맨 먼저 여기 꼭 걸으셔야 됩니다.
여기 맨 먼저 걸어 주시고 쭉 옵니다. 자, 이게 실 그림이 다 되어 있으니까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거는 이 밑에 실토리알 감기 그림이고,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윗실 그림입니다. 그림 따라서 가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쭉 그 다음에 와서 자, 한번 보세요. 갈고리 있는데 탁 당겨서 넣고, 자, 2번이 이렇게입니다. 요렇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쭉 내려와서 밑에서 유턴, 그림처럼 유턴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보면 실책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4번 거.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면서 실책이라는데 여기 싹 걸어 넣으셔야 됩니다. 얘가 안 보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움직여요. 핸들을 움직이면 얘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끄집어 올리시고, 자, 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감아요. 근데 여기에 참고로 만약에 갈고리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 밑에 북집이라는 데서 와글와글하게 막 엉키고 소리가 막 이상하게 세게 나면서 이상하게 엉키고 막 엉망이 됩니다. 꼭 여기 걸으셔야 돼요. 다른 쪽에 안 거는 건 조금 덜한데 여기 안 걸면 기계 완전히 안 됩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꼭 거시고 내려와서 여기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여기 한번 걸어 주시고, 자, 여기 속에 거 후레쉬를 끌게요. 제가 끄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실을 꼽아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쪽가위를 활용해서 살짝 한번 잘라 주시고, 앞에서 뒤로 넣어 보겠습니다. 바늘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다 된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동 실 끼우기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뒤로 구멍에다 넣고 잡아 당기면은 끝입니다. 끝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도로빼기 바늘 구멍에서 실을 빼내고, 요 재봉틀의 경우에는 자동 실 끼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실 끼우기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레버 왼손으로 이렇게 레버를 내려주세요. 레버를 내려주시면은 바늘 구멍 안으로 낚시바늘 같은 게 핀이 하나 나와서 낚시바늘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쭉 잡아 당겨 내려주시면 되는데, 바늘이 혹시 너무 내려가 있거나 이러면 우측 핸들을 돌려서 바늘을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되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바늘을 좀 올려주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바늘 구멍 안에 낚시 바늘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실을 좌측에다 먼저 갈고리에다 거시고, 걸고 우측으로 당겨서 바늘 바로 밑에서 위로 살짝 이런 자세를 잡아주세요. 놓고 왼손을 놓아주시면서 우측 손을 힘을 좀 풀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실이 끼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핸들을 항상 우측에 큰 핸들 풀리를 본인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밑실 끌어올리게 하겠습니다. 밑실 끌어올리기.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리세요. 왼손은 잡아당기고 계시면서, 자, 실책이라는 게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잡고 있는 건 바늘실이고, 밑에 이렇게 올라왔는 게 이게 밑실입니다. 이렇게 밑실이고, 요건 윗실이고, 둘 다 이렇게 잡아서 한 10cm 정도 쭉 당겨주세요. 당겼다가 노루발 밑으로 바늘실을 집어 넣으시고, 뒤로 이번에는 10cm 정도 쭉 당겨주세요. 뒤로 당기셨다가, 자, 실 커팅 장치 있는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실 커팅 장치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와서 커팅 해주시면은요, 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커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윗실 거는 거 다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걸어주시고 2번 이렇게 돌아와서 갈고리 끼워서 이렇게 돌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책이라, 요거 실책이라고 그럽니다. 요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바퀴 걸고 쭉 내려와서 걸고 앞에서 뒤로 놓고 밑실 끌어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재봉 393 메탈 소잉의 기본 기능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93 메탈 소잉에 여기 보시면은 최초 설정을 이제 그 밑실 감고 위실 끼우고 최초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실 장력 다이얼이라는 요거는 4에다가 기본 맞춰 주시고, 처음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요거 노루발 압력 장치라는 거는 조금 눌러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눌러 주시고, 다음에 요 폭 조절 다이얼은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그림이 2개 있는데 우측에 거 구멍이 정중앙에 있는 여기다 맞춰 주시고, 여기에 스티치 선택 다이얼 A가 직선 지그재그 단축구멍 그림이 나옵니다. A에다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땀수 다이얼은 0에서 4mm인데 보통 한 3mm, 2mm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실 꼽으신 다음에, 자, 지금 동영상에는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하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 카바 여시고 전구 빼내시면 됩니다. 빼내시면 되고, 이렇게 찍으면 지금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전구를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루발 레버를 시작할 때는 꼭 내려 주셔야 됩니다. 노루발 레버 꼭 내리셔야 돼요. 노루발 레버 내려 주시고 밑을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발판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엑셀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게 밟으면 세게 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갑니다. 전기 켜시고, 노루발을 들어 올리고 한번 한 바퀴 회전. 노루발을 들어서 회전해서 어떤 각도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바늘을 항상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넣어서 꼽아 놓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이 코너 부분에서 각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노루발 내리고 이렇게 특히 책상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담요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크게 작업하셔도 옆에 흐르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뒤로 가기, 후진. 튼튼하게 매듭이라든가 시작점이라든가 끝점에서 원단의 풀림을 방지합니다. 다음 핸들을 내리실 때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노루발을 들어 놓으시고, 땀수 조절이니까 0이나 1 정도 하면은 거의 제자림식으로 천천히 조금 쫑쫑쫑쫑 걸어가고 산은 듬성듬성 갑니다. 자, 스티치를 돌리실 때는 반드시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책이라는 거 얘 항상 위로 올려 주시고요. 자, 먼저 원단 빼는 거 한 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재봉 중에 바늘이 꼽혀 있잖아요. 재봉 중에 바늘이 꼽혀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꼽혀 있지 않더라도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책이라는 게 얘가 꼭대기까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이도록 올려 놓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노루발을 들고 좌측 뒤로 원단을 당겨서 커트해 주시면 잘립니다. 이렇게 커팅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원단 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봉 중에 재봉을 하시다가 바늘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책이라는 게 얘가 안 올라와 있으면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책이라는 게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노루발을 들어 주시고
원단을 좌측 뒤로 쭉 당겨서 앞부분의 커팅 장치에 살짝 걸어주시면 실이 잘립니다. 이렇게. 이거 중요하니까 꼭 연습이라든가 반복 꼭 하세요. 자, 다음 지그재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스티치는 A에다 그대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 다이얼을 자세히 보면 지그재그는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에 여기 보면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그재그 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그재그 폭. 요리 가면 작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넓게 되고. 자, 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하시고 땀수 조절 다이얼도 조절하시면은 하시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스티치라도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전혀 다른 땀수와 폭 조절을 조절하면 각각의 스티치들이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맞춰 가시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땀수는 한 2 정도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땀수를 한 4 정도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땀수를 1.5 정도 넣어 볼게요. 핸들을 올려서 오른발을 들고 커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2에다 한 거고, 이건 4에다 한 거고, 이거는 0.5에다 한 겁니다. 같은 지그재그라도 전혀 다르죠? 지금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이해되시나요? 전혀 땀수 조절 하나만으로 같은 스티치도 전혀 다른 이미지 효과가 납니다. 자, 그 다음 A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이제 스티치 많이 하시는 거 오버록 스티치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자. 오버록 스티치는 I라든가 D, C는 일래스틱 오버록이라고 신축성 있는 원단에 오버록 하는 겁니다. 보통 뭐 D, 그 다음 I에 보면 요거는 뭔가 하면 양면 오버록이라는 거예요. 양면 오버록인데 여기서 오버록은 지금 노란색이 아니고 녹색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녹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란색이 아닌 녹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를 한번 선택해서, 자, I. 다이얼을 우측으로 돌려주세요. 우측으로. 반대로 하실 땐 좌측으로 하시면 되고, I 왔죠? I 하신 다음에, 자, 요 폭 조절 다이얼은 가능하면 요럴 때는, 제일 가장 큰 요 끝부분까지 가면 됩니다. 작아지면은 이 무늬 폭이 줄어들어요. 폭 조절이 가능하니까. 또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제일 크게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오버록 때는. 이때는 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돌리셔야 되는 게 땀수 조절 다이얼인데, 땀수 조절 다이얼은 여기 보면 아예 자세히 보면 녹색을 한다 그랬죠? 녹색이 어디에 있나요? SS라는데 여기 있죠? 여기는 녹색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 맞춰 주시는 거예요. 4쪽을 지나서 SS 정중앙에.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면 땀 폭이 이렇게 땀수 길이 조절이 조금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정중앙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때 지금 노란색과 달리 요 녹색 스티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원단을 꼭 누르거나 지탱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단이 앞뒤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엮이면서 재봉이 됩니다. 엮이면서 되기 때문에 원단을 꼭 누르면은 이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꼭 누르고 하면은 가는 방향만 가이드만 잘 해주시고 살펴시 가이드만 해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나옵니다. 핸들을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오른발 들고 커트. 이렇게. 여기 양면 오버록입니다. 이때 원단을 꼭 누르시고 있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가이드만 하셔야 이 모양들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 직기 원단의 보통 오버로크 D 같으면 뭐 D 선택하시고 그냥 D 선택하시고
다음 뭐 엘라스틱 같으면 C. 항상 이 스티치 돌려주실 때 가능하면 바늘이 올라가고 항상 실책이라는 게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주세요. 바늘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책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서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내려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C. 이렇게 양면 오버로크, 일반 직기 원단의 보통 오버로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엘라스틱 오버로크. 자, 이제 오버로크라는 개념과 이렇게 스티치를 봤는데 약간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쪽가인데 쪽가위로 하시지 말고 이 끝부분을 끝선을 가위로 자르시라고 이렇게 보면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홈 미싱에서는 이런 게 이제 오버로크로 되고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도톰하거나 원단이 뻣뻣한 원단의 경우에는 원단 끝부분에 맞추어서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얇은 원단이라든가 늘어나는 원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가면은 이 원단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 주시는 걸 권장하고, 꼭 나는 뭐 끝부분을 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끝부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원단 끝부분을 노루발 구멍 우측에다가 원단 끝부분을 노루발 구멍 우측에다 맞추시고 가장 기본 노루발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 뭐 I로 하셔도 되고 D로 하셔도 되고 C로 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 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뻣뻣한 원단은 괜찮지만 늘어나는 원단은 얇은 원단은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발을 들고 뒤로 당겨서 커트.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는 이렇게 기본 정석으로 하였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끝단에다가 보통 이제 작업을 좀 뻣뻣한 원단에 바로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하시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또 다른 스티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커튼 레이스 끝부분이라든가 레이스 같은 끝부분 스티치 예쁜 거 뭐 만드는 거를 한두 가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이렇게 스티치 부분을 많이 연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E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노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 거.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SS 되어 있었잖아요. 얘를 노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노랑 이쪽으로, 땀수 다이얼 쪽으로. 4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이 스티치를, E는 동글방실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 4에다 놓고 하면 방금 이 스티치인데요. 4에다 하면은 이 스티치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이 스티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런 스티치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땀수를 1 이하로 하셔야 돼요. 1 이하로 하셔가지고 원하는 스티치를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본 작업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땀수는 1 해도 되고 0.8, 0.7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이 재봉틀은 다 이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전문가용입니다. 한 0.7 정도 제가 한번 놓아봤습니다. 노루발 들고 커트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전에 요거는 같은 스티치인데 땀수를 4에다 놓는 거고, 요거는 0.7에다 놓은 스티치입니다. 0.7.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레이스라든가 이런 끝부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따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홈을 맞춰서 가위로 이렇게 따주시면 예쁜 그 레이스를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모양도 예쁘고 H 모양도 예뻐요. H도 뭐 한번 박아 볼게요. 제가
H 돌려주시고 요 땀수도 역시 한 0.7이나 8 정도가 아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스티치도.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는 앞으로 전진만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전진만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고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전진만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녹색 스티치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원단을 꼭 누르시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핸들을 항상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좌측 뒤로 당겨서 커팅기에 잘라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반달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둥근 그 타원식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가위로 이렇게 따주시면 끝부분 레이스처럼 예쁘게 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자수 실을 하셔도 예쁜 뭐 반짝이 실을 하셔도 좋고 그런 어떤 실들이라든가 이런 걸 응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여기 예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비라든가 비에도 보면 깃털 재봉도 있고 옆에 보면 3중 그 지그재그 바느질도 있고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에서는 이런 3중 그 바느질은 이제 고무줄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엘라스틱 고무줄 신축성 있는 이런 지그재그 작업, 속건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의 이런 걸 씁니다. 이 재봉틀은 지금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숙련도라든가 그 기술에 또 따라서 또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한 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충분히 다 배우실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배우신다 그러면 뭐 요즘 책 같은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책 같은 걸로 혼자서 자가적으로 스스로 학습하셔도 요즘은 뭐 쉽게 크게 돈 안 들이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간단한 뭐 단축구멍 한번 자동 단축구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노루발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성묘산 메탈성이 원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루발 뒷면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레버처럼 하나 되어 있는 거를 요 레버를 본인 앞으로 터치를 한번 탁 해주시면 본인 앞으로 앞쪽으로 살짝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 이 바닥에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원터치 노루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구멍 요거는 자동 단축구멍 노루발인데 이제 반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요거를 요 레버를 여기 중간에 레버를 여기 홈 있는 데다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자 노루발을 들고 레버를 내려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내리면은 자동으로 탁 맞아 들어가요. 자 단축구멍 하실 때는 요거를 꼽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단축구멍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종이 부직포, 이건 부직포라는 겁니다. 부직포인데 이렇게 패턴 뜰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면 기성품 보시더라도 와이셔츠라든가 옷 보면은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단축구멍 뒷부분에 뭐 종이 부직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가끔 가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직포가 없다면은 원단이 이렇게 뻣뻣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양들을 하실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뻣뻣한 원단을 하실 때는 뭐 그냥 하셔도 관계없는데 신축성이 있거나 늘어나거나 얇거나 미끈미끈하거나 하는 거는 꼭 이렇게 대주시고 윗부분에 털 종류의 옷 종류 같으면 위아래 다 양쪽 다 이걸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고 나서 탁 치면 이건 뜯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뻣뻣한 원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노루발을 내리고 노루발을 내리고 이제 단축구멍 해보겠습니다. 단축구멍은 A입니다. A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축구멍 그림은 여기에 있죠. 이번에는 1번이 단축구멍이 되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단축구멍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보시면은 1은 좌측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2는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3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4는 끝부분을 마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땀수 다이아를 요 자세히 보시면은 A 그림에 보면 단축구멍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빨갛게 하셔야 돼. 1은 이제 코트라든가 좀 두툼한 원단을 하실 때는 1 이상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이상에서 한 2번 정도 박으셔도 되고요. 두툼한 거 하실 때는 1.5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셔서 한 번 더 박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0.7이나 8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두 번 연습해서 본인에게 맞는 스티치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7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단추 크기라든가 그림을 밑에다가 밑그림으로 그 초크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T자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제 하는 거를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제자리 마감하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을 요때 핸들을 실체기를 가능하면 위로 이렇게 항상 올려주세요. 가능하면 요거 스티치를 할 때. 그 다음에 2 돌려주시고 발판을 가볍게 한번 꾹 눌렀다가 떼주세요. 꾹 눌렀다 떼면 바느질이 최소 7, 8번은 갑니다. 발판을 꾹 눌렀다 한번 떼세요. 꾹 눌렀다 떼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바늘을 끌어올리세요. 가능하면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자 3번 스티치를 돌립니다. 3번으로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쭉 바라갑니다. 뒤로 가기 때문에 본인의 크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무조건 뒤로 보내면 안 됩니다. 자, 본인의 크기가 그림 그려놓은 걸 확인하시고 스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4 돌려놓고 4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끝부분을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발판을 깊게 한번 눌렀다 띄세요. 이렇게 다 끝났다 싶으면은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책이라는 애를 끝까지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뒤로 쭉 당겨서 커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띠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단추구멍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를 본인의 그 액세서리에 보면 이렇게 실따개가 있습니다. 실따개를 가지고 이렇게 따시면 되는데, 여기에 시침핀 같은 걸로 끝부분이 더 이상 밀려나가지 않게끔 시침핀을 한번 고정을 하시고, 실따개를 푹 넣으셔서 손 조심하시고, 요때 실따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따 나가시면 예쁜 이렇게 단추구멍이 만들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하셔도 간단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단추구멍도 이렇게 왕단추까지 큰 것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잘 돼요. 그리고 초보자가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단추구멍 만들진 않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주 잘 나오네요. 주름과 V 모션이 있는데, 자 일단은 끝났을 경우에는 원터치형은 다 이렇게 노루발을 다 눌러서 키홀더를 눌러서 빼시고, 일단은 자, 다른 노루발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 뭐 이런 것만 한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요건 주름 노루발인데, 주름 노루발처럼 이렇게 나사를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가 있는 거는, 이런 노루발은 일체형이라고 말합니다. 일체형. 일체형은 여기에 있는 원래 있는 거를 나사를 몇 바퀴 풀어서 키홀더를 빼내시고 얘를 꼽으시면 돼요. 꼽고 다시 나사를 잠그시면 됩니다. 주름 노루발을 사용하실 때는 땀수를 4에다 놓으세요. 땀수를 4에다 놓으시고, 보통 때는 장력을 절대 손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4에다 놓으면 거의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만지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한번 주름 잡으실 때 주름의 세기를 장력으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름 양을 보통 한 7에서 9 사이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한 8 정도 해보시다가 주름 양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조금 줄이시면 돼요.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주름이 예쁘게 되고, 그리고 주름도 이렇게 연습을 한두 번 해보시면 되는데, 노루발 뒷부분에 손으로 살짝 막고 있으면 주름이 좀 더, 같은 주름이라도 좀 더 풍성하게 예쁘게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노루발은 이제 굉장히 기능이 많은 노루발인데요. 이거는 이제 프리모션 노루발이라고, 프리모션이라는 거는 누빔 원단 같은 부분, 누빔지 원단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곡선 부분을 그려가면서 퀼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뭐 볼꽃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한 용도로 쓰는 노루발입니다. 프리모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그재그를 선택해서 명찰처럼 이름을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그재그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수 모양을 자수로 이렇게 이름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자수나 퀼팅 프리모션을 할 때는 반드시 톱니 다운 기능을 하셔야 돼요. 이 노루 키홀더 빼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노루발 바늘잡이 있는 데다가 얘를 걸쳐 놓으셔야 돼요. 바늘잡이 있는 데다가. 바늘잡이 나사 있는 데다가 얘를 걸어 놓으셔야 얘가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궈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빼시면 여기 톱니 다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톱니 다운 기능은 눌러서 우측으로 해서 여기 갈고리 속에 있는 거 보이는데, 눌러서 우측으로 보내서 갈고리에다 우측 부분에다 끼워 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톱니가 한 번에 툭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한 번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걸 눌러서 다시 우측으로 당겨서 레버 우측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우측의 핸들을 본인 앞으로 한 바퀴 돌리셔야 이 톱니라는 게 위로 쑥 올라옵니다. 올리실 때는 툭 소리 나죠? 방금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셔야 요 톱니가 싹 한 바퀴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버는 또다시 닫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좀 전에 테이블 할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테이블형은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지 않으셔도, 이거를 안 빼고도 가능은 한데, 이걸 빼서 이렇게 보고 원하실 때는 반드시 테이블형에는 이렇게 보면 헤드를 들어 올려 보시면 여기 코너 각에 코너 각 부분에 테이블 기본 구성물에 보면 검정색 그 쿠션용 그 테이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네 군데 코너 모서리에 각각 해주시면은 진동도 흡수가 되고, 요 앞부분에 요거 카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드럽게 잘 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요거 없을 경우에는 재봉틀이 바닥면까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열리질 않아요. 안 열린다고 해서 고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요거 패드 같은 요거를 살짝 붙여 주시면 돼요. 동전 모양만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상부산 메탈 소잉이 이렇게 바디도 전체적으로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특수 알루미늄으로 되어 힘도 세고 기계도 단단하고, 한번 구매하시면 20년 30년 튼튼하게 고장 없이 누구든지 자가적으로 AS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후에 거의 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엘라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AS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을 AS를 해드리지만 저희 제품은 보통 재봉틀 기본 3년 무상 AS, 뒤에 있는 모다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년 무상 보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장기간 무상으로 해드리는 재봉기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전 회사를 통틀어서라도 그만큼 길게 해드리는 거는 저희 재봉틀에 그만큼 힘이나 파워,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계가 좋지 않거나 약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하면서 재봉틀이 튼튼하기만 한 게 아니고 각종 이제 바느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단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튼튼하게 잘 되는지 요즘은 또 고어텍스라든가 뭐 시폰 뭐 노방 그 양면 다이마루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단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단순히 뭐 뻣뻣한 원단만 잘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바지라든가 커튼 아주 두꺼운 원단들 아주 두껍고 여러 겹 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시중에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보통 재봉틀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약해서 그런 작업을 잘못하면 기계가 대부분 다 파손되거나 아예 뭐 하지 말라고 전화해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엘라 393 메탈 소잉의 경우에는 뭐 스위스 명품 디자인의 파워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 놓고 두꺼운 작업 마음껏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이상 없거나 튼튼하니까 뭐 강력히 주장합니다.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 재봉 기계가 얼만큼 튼튼하고 잘 나가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드릴게요. 두꺼운 원단을 하실 때는 이 땀수라는 것도 간단하게 더 보여드리면 보통 얇거나 보통 원단은 좀 얇은 거는 2 정도 하시면 되고 보통 거는 한 3, 뭐 어중중하다 싶으면 2.5 하시면 되고요. 뭐 청바지라든지 커튼 자가든 좀 두툼한 원단은 땀수를 4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땀수를 1에다 놓고 두꺼운 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두툼한 원단은 좀 땀수를 크게 해주셔야 또 박히는 맛도 있고 좀 차고 나가는 것도 잘 나가기 때문에 꼭 4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일반 직선 바느질 조금 전에 저 얇은 거는 얇은 원단은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자, 그냥 일반 뭐 청바지 그냥 원단입니다. 청바지 원단에다가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한번 접습니다. 일단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두 번 접으면 4겹이네. 3번 접고 3번 접으면 1, 2, 3, 4, 5, 6, 7, 8 3번 접으면 8겹이네요. 청바지 원단 8겹.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노루발은 뭐 이제 8겹이잖아요. 노루발을 한번 들어 놓으면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혹시 잘 안 들어가면 노루발 레버가 이게 2단입니다. 한번 더 들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쉽게 들어갑니다. 8겹이라도. 자, 노루발을 내리시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두꺼운 원단을 하실 경우에는 후진 레버를 하시는 거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후진을 너무 두꺼운 원단을 하실 경우에는 왠가하면은 침판 쪽에 찍힐 수가 있어요. 두꺼운 원단 하실 때는 가능하면 후진 레버를 사용하지 마세요.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노루발을 들고 뒤로 당겨서 커트. 보세요. 8겹이죠. 8겹 그대로 지금 생각한 겁니다. 이건 뒷면에는 최초에 감았더니 빨간 실로 해놓은 겁니다. 이건 앞면은 흰 실.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그냥 잘 되죠. 이런 거 아주 두꺼운 원단에다가 이런 특정한 어떤 지그재그라든가 어떤 이런 패턴 있는 스티치는 가능하시면은 많이 두꺼운 원단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두껍게 되면은 바늘이 움직일 때 원단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원단은 직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8겹을 제가 한번 해보았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더 접습니다. 그대로 한번 더 접으면 이제 28에 16 16겹이네요. 16겹 원단입니다. 16겹. 뭐 요즘 뭐 재봉틀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보통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한 장 할 때나 낱장 한 장 할 때나 10장 할 때나 5장 할 때나 15장 할 때나 거의 차이가 없이 조용한 재봉틀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연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노루발을 2단으로 번쩍 올려주시고 바늘도 좀 더 올리셔야 돼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금 바늘도 지금 닿을 정도니까 노루발 한 번 더 번쩍 들어 올리시고 꾹 집어 넣으셔야 돼요. 원단 자체를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16겹 되어 있기 때문에 넣으시고 노루발을 내려주시고, 자, 이때 내려주시고, 이런 거면 앞도, 노루발 앞도 살짝 좀 더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루발 앞은 중간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LR393 이거는 잘 차고 나갑니다. 저도 지금 16겹 되는 이 상태는 저도 지금 사실 박아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 찍으면서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지금 그대로 한번 박아 볼게요. 놀랍네요. 끝까지 올려주시고 노루발을 끝까지 들어 올려서 커트. 지금 돌아가는 소리를 지금 들어보셨지만 처음에 얇은 거 한 장 하나 8장 했을 때나 16장 했을 때나 지금 음성적으로 들어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소리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이렇게 동영상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이게 뭐 중간에 편집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소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장 하나 8장 하나 16장 했나. 자, 그럼 스티치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이거는 그거 했던 뒷부분이었고, 자, 이거 지금 했는 요 16겹 했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일정하게 땀수가 뭐 제자리 걸음에서 박힌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똑같이 균일하게 똑같이 뒷부분, 요건 뒷부분입니다. 방금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 좋은 재봉틀은 신축성 있는 원단에서도 그렇지만 좀 두툼한 원단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땀수가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재봉틀의 어떤 그 매력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원단 다른 것도 조금 한번 해보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떤 소재인가 하면은 원단이 보면 이거는 다이마루인데 얇으면서 아주 신축성이 센 거예요. 아주 얇은 다이마루 원단인데 굉장히 신축성이 세죠. 아주 신축성이 강한 다이마루 원단인데 얇아요. 또 얇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요즘 뻣뻣한 거는 대충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한 3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고 커트해 주시고, 신축성 있는 원단이 그냥 일반 미싱으로 이렇게 하셔도 지금도 약간 신축성 살아있죠? 예, 괜찮네요. 바느질도 깨끗하게 됐죠? 보세요. 원단도 우는 것도 거의 없고 뒷면도 한번 보시고. 특수한 기계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이렇게 지금 미싱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겨울철 되면 가을 겨울철 되면 이런 거는 많이 쓰죠. 이렇게 이제 기모 다이마루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단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털 종류가 있는 그 단면 기모 다이마루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털이 있는 쪽으로 그냥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좀 도톰한 다이마루 같으면은 땀수도 조금 이제 한 3에서 4 사이 놓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노루발 들고 좌측으로 당겨서 커트. 실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위에는 흰색으로 해서 그렇고요. 뒷면은 잘 나왔죠. 예, 이렇게 그냥 쉽게 됩니다.
깨끗해요. 나오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쉬폰이나 뭐 노방이나 아주 한복 원단이라든지 요즘 이런 원단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런 원단. 보통 가정용 재봉틀에 웬만한 거 쓰시면 이런 원단들이 잘 재봉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늘 모양 삐뚤삐뚤해지고 막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봉틀이 얼마만큼 퀄리티가 높은가에 따라서 이런 것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엘라크 같으면은 특히 이제 스위스 명품에다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뭐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최고급 정품 부속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마모라든가 거의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침판, 북집, 뭐 가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직접 제작된 거기 때문에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또 한번 구매해 놓으시면 뭐 오래 쓰고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여기 뭐 중간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대로 찍어서 편집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판단하시기 좋게끔. 자, 요런 원단 같으면은 땀수를 좀 줄이시는 게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맞겠죠. 한 뭐 2땀 하셔도 되고 2에서 좀 밑으로 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깨끼 한복 원단 하실 때는 한 1한 3 정도, 4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때는 그냥 2 정도 하셔도 되고.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뒤로 쭉 당기신 다음에 앞부분에서 커트. 원단이 앞뒤로 투명하게 잘 비치니까 뒤에 실도 앞에서 보이네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네요. 제가 보니까 일그러짐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실이 원단이 너무 깨끗하게 잘 박혀 있네요. 또 잘 보이고 하니까 더 투명하니까 더 잘 보이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부산 메탈 소잉은 신축성 있는 원단, 늘어나는 원단, 뭐 두꺼운 원단, 뭐 여기에서 뭐 가죽까지 시연을 더 해보고 싶지만 가죽류도 상당히 잘 됩니다. 소량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뭐 퀼트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 핸들 작업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 재봉틀에다가 가죽 바늘을 다 장착하시고 가죽 바늘 장착하셔서 쓰시면은 가죽 핸들 작업도 무난하게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한두 개 박는 거, 몇 개 박는 것 때문에 특수한 뭐 산업용 그 가죽 박는 미싱을 따로 사시는 분도 저는 가끔 봤어요. 가끔 봤는데 자기가 쓰는 뭐 200만 원씩 막 준 300만 원씩 준 퀼트 미싱이 그 작업을 못 한다고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산업용을 사는 걸 제가 종종 봤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부산 메탈 소형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바늘만 좀 두툼한 거 해 놓으시면은 가죽 핸들 작업 같은 것도 쉽게 간단하게 다 됩니다. 지금부터는 요 재봉틀에 메탈 393에 기본 뭐 자가 AS라든지 사용 유지 관리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93 메탈 소잉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분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빼면 카가 빠지고, 자, 여기에서는 요 포터블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제껴주시고 기계를 뒤로 제껴주세요. 자, 제껴주시면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톱니 업다운 하는 거 보셨죠? 업다운 하는 거 그게 요겁니다. 요거를 여기 레버, 요 소개 레버 요게 우측으로 가서 여기 걸면 톱니가 다운이 되고요. 여기 내려서 우측으로 당긴 다음에 핸들을 본인 앞으로 여기 우측 여기다 걸어 놓으시고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주면 톱니가 위로 올라옵니다. 톱니가 조금 전에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핸들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따까닥 소리 나죠? 톱니가 위로 올라와요. 자, 이제 북지 빼고 넣고 요거는 다 하셨고 북지 빼는 건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시면 되고, 자, 북집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유지 관리가 쉽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또 요거 엘라 메탈 393은 전체가 이 수직 가마라고 전부 다 쇠로 돼 있는 가마하고 훅이 굉장히 큽니다. 5cm가 넘어요. 훅 전체가. 자, 이렇게 레버를 좌우로 돌려주시고 중간에 그 잡고 당기면 북집하고 통째로 빠집니다. 케이스 여기 가마 케이스 링이고 여기 북집입니다. 북집이고 요 속이 이제 이거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가 아니고 드라이브라고 돌리면 여기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요게 보이죠? 요거 움직이는 거. 자, 여기에 자, 기름을 한번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름은 요거 기본 구성물에 있는 거 요거 뚜껑 따게 빼시고 구멍 뚫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 이쇠와 요 벽면이 이쇠와 이쇠 사이에 여기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쇠와 이쇠 이 벽면 사이에 여기가 마찰이 많습니다.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를 가마 보세요. 가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가마 여기 가마잖아요. 가마 쪽 바늘이고 이렇게 가마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조립하는 것도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기름을 요 가마 테두리 한두 방울 하시고 지금 방금 요거는 기름칠하는 거 보여드리고 가마 조립 지금 동시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케이스링 자 요거 요 밑에 홈 볼록 튀어나오고 밑에 요 홈하고 요 홈하고 맞춰서 바늘이 좀 올라가 있어야 넣기가 좋습니다. 집어넣은 상태 바늘을 좀 올려 놓으시고 왜 그러는 건 톱니가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꼭지가 있는 여기 케이스링 꼭지 두 개 좌우로 꼭지가 본인 앞으로 나와야 되고 좌우로 하나씩 맞춰 넣으면 아랫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꼭지가 밑으로 딱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레버를 좌측에 걸어 우측으로 해서 걸어 주시고 우측에 거를 좌측으로 해서 걸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속에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속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수직가마 미싱은 이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꼭 393이 아니더라도 타사커라든지 저희 엘라거 사용하시는 분도 이거 동영상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북집 분해 조립 및 유지 청소 관리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분해 조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북집을 이렇게 잡고 남은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돼요. 똑 소리 나면서 여기 속에서 꼼짝 안 하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수직가마 미싱은 다 동일합니다. 수직가마 미싱은 다시 한번 뺐다가 넣어 볼게요. 레버를 잡고 하면 요 실토리 알이 속에 있는 게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 잡고 넣으셔도 되고 요거 잡고 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꼭지가 위에 딱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 기름칠은 조금 전에 그 북집에 가마 속에다가 다 칠했죠. 가마 속에 하고 가마 테두리 하고 그 다음에 하셨고 뭐 요쪽에 우측에 와서 보면 유지 관리가 쉬우니까요. 본인이 조금씩 뭐 해주시면 더욱더 부드럽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메탈 쇠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만 메탈이 아니고 이 393은 전체 바디가 몸통 전체가 그냥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부속들도 전체가 뭐 아주 단단해 보이죠. 이런데 보면 기름심지가 보입니다. 요런데 보면 기계를 돌려보면 이렇게 보면 움직여요. 기계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런 마찰 부분은 뭐 조금씩 해주셔도 됩니다. 꼭 기름심지가 있고 이런 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요런 데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곳은 한 방울씩 살짝 발라주시면 더욱더 기계류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끄럽게 됩니다.
자, 근데 반다라 가마하고 요 좀 전에 있던 요런 데는 뭐 자주 쓰시는 분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자주 안 쓰시는 분은 2, 3개월에 한 번씩은 가끔 칠해 주세요. 2,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리고 더 자주 안 쓰시는 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칠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헤드 본체를 다시 앞으로 내려놓고, 자, 이제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 자, 요거는 꼭 상구삼이 아니고 다른 타사 것도 엘라 것 다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봐주세요. 자, 엘라 거 전용 요거 보자, 전구 담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동영상을 지금 한번 찍은 적이 없어서, 자 보세요. 전구 교체하는 겁니다. 전구를 살짝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좌측으로 올리면서 좌측으로 살짝 비틀면 빠져요. 이게 원터치 스냅형이라서요. 올려서 좌측으로 틀어주면 빠집니다. 그 다음 새 걸로 이제 끼우실 때 살짝 넣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넣으면 홈이 있어서 타고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넣고 위로 살짝 올려서 우측으로. 제가 기름이 묻어가지고 손이 미끈미끈하네. 기름 좀 닦고요. 자, 딱 집어넣고 딱 밀고 우측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전면이 개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움직이는 것들 보이시나요?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여기 바늘 대입니다. 요런데 바늘 대 부분에 한두 방울 살짝 위에 상단도 보이죠? 상단도 보이는 이런데 한번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 나사 한 개, 요거, 그 다음에 핸들 위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면은요, 풀면 이 전체가 그냥 빠집니다. 그냥 쉽게 빠져요. 쉽게 빠지기 때문에 뺀 다음에 이제 기름칠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죠? 요런데 한 방울, 이렇게 속에도 보면 이렇게 뭐 뱅글뱅글 도는 게 있죠? 요런데도 뭐 한 방울, 요런데도 한 방울 보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요런데 그리고 요런데 속에 이런데, 그죠? 이런데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클랑크처럼 생긴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죠? 실체기 클랑크. 요런데 한 방울씩 칠해주면 좋습니다. 훨씬 소리가 매끄럽고 기계 수명 오래가요. 기계류니까 전체를 분해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평생 안 봐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평생 보면서 하는 게 유지관리나 사용법에서는 더 좋습니다. 자, 여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요거는 엘라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메탈 캠인데요, 전체가 쇳덩거리가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게 아주 두껍죠. 폭만 해도 이 두꺼운 이 캠이 그 내려치는 힘이 좋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도 그냥 가볍게 싹싹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지금 바디 전체가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다 알루미늄. 근데 앞에 이제 카바 부분만 요런 것만, 요 앞에 스티커하고 요런 것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몸통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기계가 이제 중공업용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용을 해보셔야 이 기계의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튼튼함 이런 걸 좀 더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늘 교체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적당히 내리셔가지고, 자, 맨 처음에는 나사가 이렇게 좀 세게 잠겨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들어있는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앞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바늘을 잡고 빼주세요. 빼서 이렇게 보시면, 바늘은 가정용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정용 바늘과 공업용 바늘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뭐 바늘에 따라서 힘이 더 공업용이라고 더 세고 뭐 가정용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용 바늘은 한쪽 부분이 평평합니다. 바늘은 동일한 바늘이에요. 똑같은 바늘인데 끝이 평평하냐 안 평평하냐에 따라서 가정용 공업용을 구분합니다. 위에 상단이 여기 보면 여기 평평하죠? 이쪽은 동글방실하고 공업용은 다 동글방실한데 가정용은 평평해요. 이 부분이 평평한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가정용 바늘은 14호 정도, 14호 호수는 굵기를 의미합니다. 14호, 얇은 거는 11호, 두꺼운 건 16호 정도 쓰시면 돼요. 평평한 면을 뒤로 해서 바늘을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꽉 잠궈 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잠그셔야 돼요. 끝까지 꼭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용 설명 기타 등등 다 제가 해드렸고요. 기름칠하기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정집에서 힘 세다고 무조건 이렇게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거 자칫하면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요즘 뉴스라든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다 소리가 안 난다고 자칫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본인은 모르고 조용한 줄 알고 사용하고 계신데 밑에 집에서는 옆집에서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 구매하실 때는 판단을 잘 하셔서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393 메탈 소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